이어서 기자 수첩하겠습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 기자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십니까? 뭐 갑자기 그러네. 네, 지금 정말 전국을 휘감고 있는 이석기 의원 사태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참 오늘 저도 새벽에 이 신문에 보도된 녹취록 전문을 쭉 읽어 보니까 한편으로는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이게 무슨 말장난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관 좀 이거는 지켜봐야 될 텐데 네. 앞으로 방금 뭐 정치자 이론대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있고 검찰로 송치된 뒤에 수사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재판 과정도 지켜봐야 될 겁니다. 그렇지만 차관 통합진보당이 너무 나가 있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중시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김재인 의원 인터뷰나 김진태 의원 인터뷰를 들으면서 양극단에 서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재인 의원도 아마 뭐 학생 운동을 하고 운동을 계속 해왔던 사람일 것이고 김진태 의원은 제가 공안검사 하던 시절 만나서 알기도 하는 사이이기도 한데 네. 이제 두 사람 다 양쪽 극단에 서 있는 것 같고 좀 국민들은 냉정하게 이런 사안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죠. 오늘은 어떤 주제를 준비하셨습니까? 어제 뭐 이 통진당 수사 관련돼서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김한길 대표의 노숙투쟁이 그렇죠. 이제 사흘을 지났는데요. 왜 끝이 안 보이나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김한길 대표의 노숙투쟁 뭐 벌써 사흘째라고요? 그런데 왜 사흘 밤을 샜죠 이제. 예. 많이 샜네요. 그런데 왜 끝이 안 보인다는 거죠? 사실 뭐 사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래 뭐 끝이 안 보인다 얘기하기는 좀 성급해 보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현 상황으로서는 김한길 대표의 노숙투쟁이 언제 끝날지가 참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김한길 대표가 지난 27일 무기한 노숙투쟁을 선언을 했거든요. 27일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광장에서 노숙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민사회연대와의 간담회에서는 우리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우리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천막을 긋지 않을 것이고 저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목표가 이루어져야 네. 접을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석기 의원 통합진보당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원 개혁 문제가 쉽게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그렇죠. 나오죠.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원 개혁이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회담에는 응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생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단정을 지어놨거든요. 이런 상황이니까 김한길 대표의 노숙투쟁은 지금으로서는 참 언제가 끝이 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마무리를 지어야 될 텐데 네. 도대체 언제까지 이 노숙투쟁이 계속될 것으로 그렇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정치라는 게 생물이니까 언제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쉽게 예단하기는 어렵겠죠. 네. 뭐 박근혜 대통령이 조만간 해외 순방에 나설 거니까 그 전에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순방을 다녀와서 바로 만날 수도 있을 거고 만날 계기는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여야 영수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관측들이 우세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주일이 걸릴지 한 달, 두 달이 갈지 아니면은 뭐 해를 넘겨서 엄동설안까지 노숙투쟁이 계속될지도 참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김한길 대표도 언제까지 노숙을 해야 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노숙투쟁 첫날 밤을 보내고 그런 얘기했죠. 이렇게 끝낼 거면 나오지도 않았다.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한 말이거든요. 그때 네. 사학법 투쟁을 할 때 한 얘기입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지금으로서는 김한길 대표가 회군할 명분이 없기 때문에 노숙투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최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과 정치를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영수회담 성사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추석 연휴 이후에도 노숙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정부 여당이 마냥 버티기는 어려울 것이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결산도 예산도 민생 법안도 통과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그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정기국회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법안 처리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라도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이제 여야 합의 없이 여당 단독 처리가 불가능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전망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말하자면 온건파, 협상파 이렇게 분류가 되지 않나요? 본인 스스로도 뭐 의회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그렇다 보니 노숙투쟁의 경험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한길 대표도 노숙투쟁은 처음이다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제1야당의 대표가 노숙투쟁을 하는 것도 처음입니다. 김한길 대표에게 노숙을 해보니 어떻느냐는 질문을 했더니 첫날은 어색했고 다 불편했다. 네. 뭐 휴지가 없어서 구해놓고 보니 쓰레기통도 없었고 하는 그런 식으로 다 불편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장 불편한 게 뭐냐 물어봤더니 화장실도 지하철 화장실까지 가야 되고 서울 광장 아시지 않습니까? 네. 뭐 내려가야 되고 또 아침에 씻는 것도 지하철 화장실에서 가볍게 씻는다. 머리를 짧게 잘라서 이제 머리를 감지 않아도 되도록 준비는 했는데 그래도 그런 게 불편하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노숙투쟁을 엄동설안까지 계속한다면 참 불편할 텐데 괜찮겠냐 물었더만은 그런 건 전혀 두렵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만 민주주의가 무너진 상황이 며칠, 몇 달, 몇 년을 가더라도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 민주주의 없는 나라가 익숙해지거나 길들여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저런 단상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노숙투쟁이냐? 사실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투쟁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지난 8월 1일부터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서울시청 앞 광장에 천막 당사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민주당이 이제 병행투쟁을 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어제. 9월 정기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 국정감사에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천막 당사를 지킬 동력이 떨어집니다. 광장투쟁의 동력 자체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김한길 대표는 원내외 병행투쟁을 할 경우에 국회의원들이 원내투쟁에 집중하면은 아무래도 천막을 지키는 의원들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천막투쟁이 끝나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네. 그래서 천막의 무게가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다가 당 대표가 노숙투쟁을 하기로 결심했다. 당 대표가 천막을 지키면 아무래도 뭐 동료 의원들이 함께 노숙투쟁을 할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 이유가 가장 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대표가 뭐 함께 하자는 얘기도 안 했는데 노숙투쟁 지원자가 너무 많아서 지금은 가리는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김 대표는 천막 투쟁을 노숙투쟁을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민주당이 이 목표로 내건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이게 중요하겠지만은 어쨌건 동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동력 얘기를 하시긴 했는데 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면서 당이 결속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이런 평가도 있더라고요. 좀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사실은 그 장 내에 있을 때는 뭐 어느 개파가 분열하니 어느 개파가 어떻느니 뭐 이런 갈등하고 싸우는 모양들이 주로 언론에 보도되고 비춰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천막 당사에서 광장 투쟁을 시작한 이후에는 뭐 민주당의 투쟁 소식이 주로 보도가 되고 있고 또 민주당 당 대표의 존재감이 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김 대표도 민주당 당 대표의 수명이 짧고 리더십이 없는 당으로 비춰져 온 게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노숙투쟁, 광장투쟁을 통해서 김한길의 리더십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의 리더십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문재인 의원도 노숙투쟁에 그 방문을 해서 힘을 보탰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민주당이 좀 달라지는 모습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기국회가 그야말로 코앞에 닥쳤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까요? 민주당이 병행투쟁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기국회는 별 차질이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김한길 대표도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임무는 국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것이다. 천막에서 10마디 하는 것보다 국회에서 한마디 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천막은 내가 지킬 테니까 국회에서 본인의 활동을 해라라고 지시했다.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정기국회는 일단 뭐 별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철의 기자수첩이었습니다.